오늘 수능 성적이 나옵니다. 저도 벌써 오래전에 수능을 봤는데 성적표를 나눠주던 그날의 긴장감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채점한 대로 점수가 나왔을지 더 떨어졌을지 수험생 그리고 가족 모두 궁금하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해 수능 성적이 발표되던 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풍경입니다. 성적표를 건네는 선생님이나 받아드는 학생 모두 아주 긴장한 모습이죠. 성적표를 받고 나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펴봅니다. 학생들 인생에서는 아마 이만큼 떨리는 순간이 거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좀 잘 나왔나 봅니다. 아주 놀라면서도 즐거운 표정이 얼굴에 가득한데요. 그런가 하면 차마 이렇게 곧바로 성적표를 펴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가린 건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실망한 건지 잘 알 수 없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오늘 물수능 논란까지 나온 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능은 비교적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를 잠깐 보시죠. 지난해 만점자 비율이 무려 3.37%를 기록했던 수능 영어. 올해는 0.4%로 3%포인트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른 과목도 어려웠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렵다는 의미인 영역별 최고 점수를 살펴보면 국어 B형을 제외하고 국어 A, 수학 AB, 영어 점수가 2에서 8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과학 탐구 영역에서도 생명과학 1의 만점자 비율이 0.03%에 그쳤으며 지구과학 1과 화학 2도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영수에서 한 두 문항에서 이제 세 문항 정도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지금 출제가 되었고 실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실수에 의한 평가라는 그런 좀 논란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수능이 아니었나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고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이제 수험생과 학부형이 해야 할 일은 성적을 분석해서 어느 대학, 무슨 과에 지원해야 하느냐로 집중됩니다. 먼저 전반적인 입시 전략에 대해서 황인성 아나운서가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수험생과 학부형이 챙기셔야 할 게 정시 대학 배치표입니다. 점수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나온 표인데요. 여러 학원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만든 것을 두세 개 정도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표준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는 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각 대학의 전형 요건을 꼼꼼히 살피는 겁니다. 앞서 전문가의 말씀처럼 이 단계에서 반영 영역별 비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학마다 반영 영역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 점수에 합이 같더라도 A라는 대학은 국어를 높게 치고 B라는 대학은 탐구 영역을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온 과목의 점수에 따라서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점수가 잘 나온 과목을 입학 전형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 학원의 입시 설명회를 참석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적표 나오자마자 학생들 고민이 시작됐을 텐데 그렇다면 입시 전문가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번 수능 시험이 변별력 있는 수능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수험생들이 혼란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총점이 문제가 아니고 각 반영 영역별 비중이 중요하니까 지원할 때는 반영 영역별 비중을 따져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문과 수험생 경우에 수학과 영어를 잘 봤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과 수학인 경우는 만점자가 1.66%가 나왔기 때문에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다만 이제 과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돼서 아마 올해 이과생인 경우는 과학 탐구가 당락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나 지금이나 대학 가기는 여전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적표 받아든 수험생들이 꼼꼼하게 대학별 전형을 살펴서 지원 전략을 잘 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보다도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